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은 그 박주신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석회화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젠가요? 그 박원순 씨의 관훈클럽 그 토론을 보게 됐는데요.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관훈클럽이 토론이 있기 전에 그 뭐 200만 뭐 친구 돌파인가요? 그것도 사실 참 웃기는 얘기지만 일단 뭐 200만이라 하니까 200만이라 하고 돌파 기념해서 뭐 모여라 해서 또 토크쇼를 했죠. 거기에서도 박주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세브란스의 관계자 뭐 담당 의사라 그러던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주워 삼기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워낙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관훈클럽에서에 와서까지 똑같은 논조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주신 사건 때문에 박원순이나 그 주변인들로부터 고소 고발 당한 사람들이 최소한 수십 명, 어쩌면 뭐 100명, 2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 우리야 진짜 이미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치 무슨 숙명처럼 여긴다랄까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자연인들이 그것도 상대가 뭐 민변이라든가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마무시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면 일단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너무 힘드는 거죠. 물론 저도 힘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드러나 있는 박주신의 의혹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서는 싸그리 외면을 하면서 자기 변명 급급하면서 심지어 상대 피고인들이나 의혹 제기자들에 대해서 비방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듣게 되실 그 방송을 이렇게 부분 체크해 가면서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인검증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위가 명백한 거를 붙들면 허위사실 유포죠. 자, 이 말에서요. 저는 물론 패널 분이니까 뭐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겠죠. 그 언론인들만 모여서 하는 토론에서 거기에다 패널식이나 하시는 분인데, 자, 저는 공인 검증과 허위사실 유포의 둘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이 말은요, 마치 어떤 말과 비슷한 말인가 하면은, 키가 180인 사람하고, 몸무게가 60인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자체가, 자, 뭐 혹은 뭐와 뭐 하려면 양쪽이 질문 대조할 만한 종류의 것을 갖다 놓고 대조를 해야죠. 이 질문은
공인검증과 허위사실 유포 둘의 차이를 묻기보다는 물어서는 안 되고요. 공인검증이냐 혹은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창 씨나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들에 대해서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공인검증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공세의 차원입니까? 그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인검증과 허위사실 유포 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되게 황당해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자 이제 박원순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 허위사실을 명백히 허위사실인 것을 허위 유포하면 허위사실 유포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마치 허위사실 유포한 이 피고인들이나 의혹 제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미리 딱 낙인을 찍어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멍석을 깔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자,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분한 그게 있는데 사실 나는 그 박원순이나 박원순 가족들이 뭐 고통을 받았다? 그 말도 황당한 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왜 고통을 받고 앉아 있습니까? 고통받지 않고 단숨에 상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히려 의혹을 밝히려는 수많은 시민들이 박원순의 그런 언론 독재나 사법 독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것이 박원순 씨 보기에는 공인검증으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치적 공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허위사실 유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일단 질문 자체가 하도 황당해서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의 문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길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박원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길래 참았다. 자, 이 말은 두 가지에서 모순이거나 거짓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참을 일이 아닙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그냥 한 것도 아니죠. 의학적 그 자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의 절차적 그 규정 위반을 들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참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왜 참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를 처분한 병무청에서 그럼 답변을 하십시오.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것은 우리 아들의 의료 영상이 맞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영상을 입수하게 됐느냐. 그죠? 왜 개인적 의료 영상을 당신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게 됐는지 사법부에다가 수사를 의뢰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공인의 자세를 강조한다면은 그래? 의혹이 있으면 제가 검증을 해드릴게요. 명명백백히 밝힙시다. 서울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참습니까?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하길래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자, 박원순 씨가 참았다고요. 그냥 꼭 참았다고요. 아닙니다. 안 참았습니다. 강용석에 의하면
자, 이 세브란스 검증은 2월 22일이었다. 그죠? 강용석 씨가 1월 초부터 서울시청 2월 초인가요? 1월 초인가요? 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병무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뭐 언론에 유포를 하고 계속 했습니다. 이때 2월 이 강용석 씨가 병무청 담당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강용석 씨 표현을 빌면 자기가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병무청에서 부인을 하다가 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시인을 하다가 이런 그 접촉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징병관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시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병무청이 한 일을 한번 봅시다. 강용석에 의하면 2월 15일 날 병무청이 박주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병무청이 박주신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박주신의 엄마와 강나은이 여사와 함께 부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강용석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 MRI와 병사형 진단서를 문제가 된 MRI와 병사형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어느 기회에 병무청에서는 그걸 뭐 다시 제출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 이런 식으로 변명은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2월 15일 날 병무청이 당사자인 박주신과 그 부모를 부른 겁니다. 엄마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남의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관용차를 타고 들어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둘이가 들어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 그랬건 관용차를 타고 오라 그랬건 병무청이 문제가 된 병력의 비리의 의혹이 인 그 당사자와 당사자 부모를 불러서 의논을 하는 이런 사례가 병무청 역사일에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박주신 사건 전에 있었을까요? 있기는 했을까요? 이렇게 친절한 병무청이었나요? 당신들이 이런 의혹에 싸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상담해주고 의논하는 그런 역할이 병무청이 이때까지 해온 역할인가요? 자, 병무청이 불러서 들어가고 둘이서 거기 가서 의논을 하고 나오고 지금 드러난 사실은 강용석 씨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은 이거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그 얼마나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박원순 씨 말대로 그냥 참고 있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참고 있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버티고 있은 거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어떻게 그걸 참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안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강용석을 고소하고 의료 영상이 어떻게 새 나갔는지 조사 의뢰하고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는 박주신을 조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하게. 그런데 나는 참고 있었다. 이 말은 정말 철면피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고 보고 하십시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검증을 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검증을 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도 계시고 그때 서울시 출입하던 기자 5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박원순 씨는 그 의혹 당사자 강용석 씨가 공개 검증을 하라 그래서 하도 참고 있으니까 공개 검증하라고 그래서 내가 공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공개 검증을 했습니까? 왜 공개 검증을 자기들이 합니까?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병무청에는 병력 비리 의혹이 일어난 상대들을 대상으로 확인 신체 검사라는 공식적인 신체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가 검증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병력 비리 의혹이 일어서 자기가 자기들이 기획한 이런 그거 안에서 자가 검증을 해서 그 결론을 거꾸로 병무청에다 통보해줘서 병무청이 사실이네 이렇게 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 아주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공개 검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개 검증 아니었습니다. 자, 그날 그 기사, 일제히 기사에도 뭐라고 표현이 됐나 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MRI 촬영과 공개는 첩보 작전을 방북해 할 정도로 극비리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구동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거의 모든 기사들이 첩보 작전, 극비리에 신속하게 진행, 뭐 이따위 공개 검증이 있습니까? 자, 공개 검증이라는 게 박원순 씨 말하는 것처럼 의사들이 있었고 기자들이 5명, 5명 아닙니다. 그죠? 4명입니다. 자, 기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공개 검증이다. 참 정말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자, 공개 검증이 의사가 있고 기자를 옆에 세워놨고 유리문으로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고 이게 공개 검증이 아닙니다. 공개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개 검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공개성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공개성의 요건 중에 가장 하나가 첫 번째가 개방성입니다. 그 개방성이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에 누군가요? 이완구 총리인가요? 내일 어디에서 검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갑자기 30분 전에 뉴스가 뚝 떼어서 오늘 뭐 박원순 씨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 박원순 씨는 지금 남대문에서 뭐 김치찌개를 먹고 있다. 이런 쇼가 아니라 자, 개방성 어디에서 내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거기에 입회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오시거나 아니면 선착순이거나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소위 말해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보장되지 않은 공개 검증이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하도 공개 검증을 하라 그래서 공개 검증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 측에 입회를 요청하는 게 공개 검증의 요건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여기 마크를 붙이고 부착하고 이런 엑스레이, MRI 뒤바뀌는 이런 사건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례는 있었겠지만 최소한 드러나거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이 사건 사후에 마련된 장치고요. 적어도 너희들이 이 MRI가 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니들이 와서 그러면 본인 확인을 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최소한 특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특정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었고 그 장소의 MRI 기기에 관한 최소한 사전 모든 정보가 텅될 수 있도록 비어 있을 수 있도록 모두를 비우고 아니면 다른 MRI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제반의 조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선정한 기자들, 자기들이 손명세 지금은 어딘가요? 저기 심평원 원장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그 전날 전화해서
뭐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다면서요.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자기들이 선정한 의사, 자기들이 부른 기자 이렇게 세워놓고 야 유리 앞에서 했다. 이거는요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짚고 지나가겠는데 손명세 원장에게 그 전날 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세브란스에서 손명세 원장의 증언입니다. 와서 MRI를 찍으면 공정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MRI는 기계입니다. 최첨단 의학 기계입니다. 그 기계는 공정하고 비공정하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 박원순 씨는 박주신 씨를 데리고 와서 혹은 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MRI를 하나 찍으면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필름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 되거나 개체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뭐 전송되어 오거나 이런 것을 걱정할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그 세브란스에서 촬영을 하면 공정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말은요. 뭐라 할까요? 자기들이 엄청 공정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을 함으로써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참 코미디가 따로 없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관훈클럽에서의 이 박원순 씨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작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